안녕하십니까. 리얼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양주에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옥정지구에 라피아노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 세대가 남았다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과연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함께 양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는 서울시청에서 한 29.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물론 양주시청 기준으로 하면 약간 더 가깝겠지만 저는 지금 양주 옥정지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26km 정도 떨어져 있고, 남부 쪽을 보면 분당 오리역이 약간 비슷하네요. 옥정지구라 28.5km, 의왕시청 같은 경우는 24.7km,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35.6km 정도. 근데 제가 이거 지도에서 그냥 거리 재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핫하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교통 관련된 호재가 굉장히 있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는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핫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직주 근접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기업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최적지 양주 201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 이 기사를 왜 냈냐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양주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여기 북부 쪽이잖아요. 구리랑 남양주, 이제 구리와 남양주의 테크노밸리랑 같이 경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기사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군사지역 일부 해제한 양주 테크노밸리 지역 2만 개 고용 창출이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군사지역 해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돈이 이제 투자가 되네요. 3조 6,550억 원이 투입해서 2024년까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하면 2,636개의 기업이 입주해서, 요게 중요하죠. 23,000명 정도가 이제 근무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양주시에는요, 그렇게 하면 6,900원, 거의 7,00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주랑 남양주 쪽이랑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제 자초 위기에 처해 있고, 양주 같은 경우는 순항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요, 2021년 7월달에 나오죠.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런 기사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 보시면 양주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완료로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이라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개 기업들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연구소 MOU 체결하고 몇 개의 기업들이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에 따라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완료 후 보상 계획을 수립 등 본격적인 착공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이제 하죠.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집값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판교 때문에 그래요.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판교 주변에 굉장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들이. 그래서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본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 유치는 판교 가치를 높였어요. 그래서 판교의 오피스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이제 집이나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하시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도 공실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피스가 올라간 게 왜 중요하냐? 집값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하청업체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도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굉장히 영소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하려고 하죠. 왜냐면
내가 나한테 하청을 주고 나한테 오다를 주는 기업이 굉장히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양주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판교 집값 한번 살펴보면 어마무시하죠. 지금 보면은 뭐 34억짜리도 있고 평당 거의 뭐 7,800만 원, 여기도 뭐 평당 6,400만 원, 여기가 지금 판교역이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양주가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핫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양주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양주가 교통망 확충과 인구 증가 등으로 뭐 여러 가지 해서 벌써부터 높은 미래 가치가 이제 예상을 해서 발빠르게 투자자들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양주가 얼마나 핫하길래 중간에 역이 하나 더 생겨요. 사실 덕계역이랑 덕정역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물론 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회정역이 신설하는 게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그 회전역도 이제 생겨요. 이제 옥정지구랑 화천신수 사이에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교통 관련된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양주의 BRT 노선 확정이 또 된 거 아시죠? 근데 BRT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BRT가 뭔지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간선 급행버스 이제 BRT란 이제 뭐 BRT가 뭐 버스, 리피드, 트레인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거의 이제 지하철 같은 거죠. 이제 뭐 신호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이게 보면 도로 위에 지하철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인천, 성남, 부산, 창원, 세종, 대전에만 생긴대요. 양주는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양주에 생긴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제 2021년 11월 24일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소식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 급행버스가 다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노선이 양주에 만들어집니다. 양주에도 생긴다는 지하철처럼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BRT 노선으로 지하철처럼 다닌다는 거죠. GTX와 연계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이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와, 굉장히 굉장한 건데 이런 기사들을 제가 지금 계속 BRT 봤어요. 노선이 드디어 양주에도 건립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간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시설별 상호 연계로 많은 시민이 거의 GTX랑 버금가게끔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주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7호선 계획도 있죠. 당연히 GTX-C 노선이 있고요.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있어요. 근데 그 7호선 있잖아요. 7호선 노선이 고읍이랑 옥정의 조기 개통의 토론회를 오늘이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게 12월 2일인데 새벽이거든요. 12월 6일날 이제 개최를 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보시면 7호선 고읍 옥정 조기 개통 토론회를 12월 6일날 개통한대요.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개발 관련된 계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수원까지 연결. 7호선 같은 경우는요, 7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옥정에서요, 강남을 거쳐갖고 인천을 거쳐서 청라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노선이 지금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양주가 핫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의아해하는 분들이 이게 거품이냐 거품이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제 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했는데 강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양주시 부동산 시장 활활세 지속 계속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이제
밝혀진다는 건데, 양주 신도시 양주시 평균 대비 매매가 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양주시 집값이 GTX를 타고 활활이라는 어떤 이제 기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수도권 도심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관심이 한 발짝 비켜난 양주 집값이 최근 들어 강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냐면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양주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주시가 보면 여러 가지 뭐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죠. 뭐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옥정지구를 지금 이제 살펴볼 건데 10억이 넘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평당 가격은 중요하죠. 뭐 2천만 원, 여기도 2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양주 옥정지구거든. 양주 옥정지구. 지금 제가 지금 누른 데가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뭐 7억 올랐을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개발 관련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예요. 마지막 기회의 땅 양주시 가격이 오르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저도 사실 이거를 이제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양주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개발 완료 시 수도권 정구성 개선 및 강연교통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양주시에 관련된 어떤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보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인데 양주, 파주, 김포 금방 가겠죠. 양주에서 김포, 인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금방 갈 건데 개통된 구간도 있고 개통되지 않은 구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양주가 교통 관련돼 있어서 핫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들이죠. 양주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옥정지구 개발 완료 시 높은 미래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라피아노잖아요. 단지형 주택 밀집으로 고급 주택 단지로의 어떤 인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고급 주택 주거 단지로의 인식이 굉장히 특출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 옥정지구에는 독바이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옥정 생태숲 공원이 있고 선돌 그린 공원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곳은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라피아노를 지금 여기 이제 사이트잖아요. 독바이 공원이랑 옥정 생태숲 공원이랑 선돌 그린 공원이 있어요. 초대형 녹지 환경에 이제 쌓여 있죠. 사실 타운하우스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되게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혼자 살고 마당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뭐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지면 나홀로 어떤 전원주택이 되잖아요. 뭐 사실 보안상으로 취약하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실질적으로 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떤 이런 그런 전원주택의 어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최적화된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주변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녹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연 친화적 숲세권 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옥정지구에 있는 어떤 라피아노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시점에 분양받는 시점에서는 뭔가 좀 약간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돈을 갖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는 내가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사거나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 10%의 어떤 계약금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계약금 10%를 넣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렸을 때 이 지역이 얼마만큼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걸 보는데, 지금 라피아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해서 우리가 10%를 놓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기다렸을 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개발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 자체가 500세대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500세대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456세대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죠. 주변에 아파트들은 많아요. 뭐 10억 넘는 아파트들도 있고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주변에 뭐 어떤 산업단지도 생기고 이제 교통 관련된 어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타운하우스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타운하우스 살 바에는 약간 더 외곽으로 빠져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나가시겠지만 살아보시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롭죠. 아무것도 없고. 별장 개념은 이제 좋지만 우리가 주거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도심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숲을 포기하지 않는 곳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을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차가 없이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이제 동별로 이제 신설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라피아노는 아시겠지만 입주 완료도 있죠. 이제 김포라든지 운정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분양 예정지도 있어요. 천안이랑 이제 양주 옥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입주 예정한데 완전히 다 끝났대. 삼성 같은 경우도 있고 삼성 오미 라피아노 지금 입주 예정이고 이제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제 청라도 마찬가지고 의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을 김포 라피아노가 이제 1차였잖아요. 여기도 이제 한 6억 때 이제 6억 중반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비싸다고 해갖고 여기도 분양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13억까지 호가가 있어요. 9억에서.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막상 지어져서 누군가 살게 되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 라피아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하고 이제 이쪽에 입주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10억 정도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랑은 약간 다른 어떤 희소성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양주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라피아노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양주 관련된 어떤 개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주에 관심을 신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투자해도 좋지만 희소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라피아노 한번 여러분들께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